반갑습니다. 동네 살롱 다운쌤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앞머리를 좀 잘라봤어요. 어려 보이거나 이미지 세신을 위해서 좀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아는 언니가 어머 너 앞머리를 자르니까 진짜 어려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겠죠?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예쁘다는 말보다 어려 보인다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고객도 커트를 하면서 예쁘게 잘라달라는 게 아니고 어려 보이게 잘라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여자들은 어려 보이고 싶은 게 욕망입니다. 욕망의 불꽃. 오늘은 요즘에 날씨가 많이 건조하잖아요. 보일러도 켜고 난방기도 켜고 그렇다고 여름처럼 더워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환경 자체가 많이 건조한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물을 좀 덜 마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건조하니까 비듬, 각질 등이 생겨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각질하고 비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각질이 뭐고 비듬이 뭐지 이렇게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다 비슷하게 알고 계셔서 제가 그 구별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는 선택이 아닌 필수. 먼저 각질이 생기는 원인은 각질은 정상적인 세포 탈락이에요. 세포 탈락은 28주기로 세포가 탈락하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탈락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질은 모든 두피에서 발생을 합니다. 모든 두피 아무 문제에 있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 대신 두피가 예민해질 때 더 발생을 합니다. 또 각질이 발생하는 계절은 관계없어요. 모든 계절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비듬이 생기는 원인은 비듬은 일종의 두피 질환이에요. 두피 질환이고 7일에서 21일 동안 이게 가속화돼서 두피하고 모발에 이렇게 안에 이렇게 응집돼 있어요. 응집돼 있다가 이제 주주주 떨어지는 거죠. 비듬이 생기는 두피는 어떤 두피냐? 지성이나 지루성 두피에서도 발생을 해요. 보통 머리가 건조해서 건성이라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지성이나 지루성 두피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많이 일어나요. 먹고 사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밀레세시아라는 균이랑 호모균, 이게 피지를 먹고 살아요. 호모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한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적정 피지는 있어야 되고 피지를 먹고 얘도 또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피지가 과도하게 분포될 때 이런 균들이 찾아와서 더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균의 이상 증식에 의해서 비듬균이 발생합니다. 비듬은 요즘 같은 날씨에 많이 발생해요. 건조한 날씨. 오히려 여름에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잖아요. 여름에는 왜냐면 장마철도 있고 습한 이렇게 계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많이는 생기지도 않아요. 요즘 같은 계절에 이제 많이 생기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비듬의 종류인데 이거는 눈으로 봤을 때 구별할 수 있는 법인데 일명 시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눈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뜻이겠죠? 첫 번째 건성 두피 비듬. 건성 두피 비듬은 우리 흔히들 아시죠? 까만 옷 입었을 때 옷에 쭉 떨어지는 비듬. 건성 두피 비듬은 머릿결을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는 비듬. 우리 까만 옷 입었을 때 머리에 따라서 이렇게 비듬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건성 두피 비듬이에요. 약한 건성 두피 비듬은 머리 밖에서는 보이지는 않는데 두피 안쪽에 보면은 마른 비듬들이 이렇게 있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그거는 내 눈으로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보입니다. 지성 두피 비듬은 머리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기름기가 느껴지는 비듬, 일명 떡비듬. 두피 안을 보면은 비듬의 형태로는 느껴지진 않고 이렇게 피지하고 같이 이렇게 감싸져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뭔가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드는 비듬이에요. 독성과 각화증에 의한 비듬이 있는데요. 비듬이 되게 두껍고 거친 비듬이 안에 이렇게 많이 분포된 게 특징이에요. 건선이라고도 특정 부위가 국부적으로 이렇게 벗겨지면서 약간 빨갛게 되기도 하고 비듬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건선은 조금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각질과 비듬의 구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비듬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두피에 비듬이나 각질이나 염증이 있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샴푸를 하실 때 각질이나 비듬이 있을 경우에는 가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 세게 문질러. 가려우니까 세게 문질러 샴푸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각질이나 비듬이 있을 경우에 두피가 예민해져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비비시면 더 예민해지겠죠. 그럴 때는 살살살살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튕기듯이 이런 식으로 살짝씩만 이렇게 샴푸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두피 쪽은 항상 이렇게 100% 건조를 해주셔야 돼요. 밑에 부분은 조금 덜 말려도 상관없는데 두피 쪽은 이렇게 많이 말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습한 데서 균들이 증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두피 쪽은 항상 뽀송뽀송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두피에 염증이 있을 때 이렇게 빗질을 이렇게 두피부터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빛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빗을 쓸 때 또 2차적인 간염이 있을 수가 있고 빗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차적인 간염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빗질을 쓸 때는 두피 쪽부터 빗는 게 아니고 두피를 띄우고 빗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피에 염증이나 비듬이 있다면 관리를 해주는 제품을 발라주는 게 좋은데요. 제품을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토닉 종류를 이렇게 해주시면 두피나 염증이 많이 완화됩니다. 두피에 염증이나 뭐 과도하게 예민해져 있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펌하고 염색을 하고 싶어도 조금 당분간은 참아주시는 게 좋아요. 어제 오신 고객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을 다니고 계셨는데 두피가 되게 민감해지고 계셨는데도 이제 불구하고 펌이나 염색을 이제 하시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꼭 원하시니까 해주는 건데 그렇게 해주고 나서 두피 케어는 기본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사우나나 찜질방 그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두피가 예민하고 그럴 때는 사우나, 찜질방, 목욕탕 가서 두피에 직접적인 열을 주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목욕탕 가셔도 이제 짧게 목욕을 하시고 나오는데 사우나나 찜질방은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피에 염증이 생기고 난 후에 이렇게 가려워서 끓다 보면 이렇게 딱지가 생기잖아요. 딱지가 생기면 억지로 손으로 딱지를 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얼굴에도 이렇게 딱지가 생겨가 억지로 떼면 이렇게 상처나 뭐 이런 게 나잖아요. 그렇듯이 그거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각질하고 비듬의 구별법, 비듬의 종류, 비듬하고 각질하고 염증이 있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벽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영상을 찍고 지침 모드로 갈 것입니다. 이제 영상은 다 찍었고요. 이제 저 꿈나라로 가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꿈 꾸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 영상 때까지 바이바이 안녕.